반진 작업을 끝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죠. 운유수 쪽보다는 저석이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죠. 일단은 매트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에 꽂는 매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하이엔드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때 쓰는 거고, 이 부틸 매트죠. 부틸 매트라고 하죠. 알루미늄이 두꺼워야 됩니다. 알루미늄이 단열 효과도 있고, 알루미늄이 좀 두껍고, 그 안에 그 부틸 고무가 접착력이 좋아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내구성은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 차이에서 이게 배낭이 오거나 자기 역할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이게 우리 뭐라 하냐, 불에 잘 안 타는 거, 또 유해 물질이 안 노는 거, 그걸 그렇게 하면 또 좋겠죠. 이 매트가 바로 그런 매트입니다. 그래서 매트를 바를 때도 두꺼운 걸 바르는 게 좋고, 한 장이라도 또 잘 붙는 게 좋고, 매트가 이 철판하고 일체가 되게끔 잘 붙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정비할 때 떼면은 또 떨어집니다. 좋은 매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매트 선택을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것들은 소리도 좀 더 약간 이게 이 매트가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좀 무거워지죠. 이게 엔클로즈 구조가 이런 돼 있어. 이게 이제 이 엔클로즈의 고유 주파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좀 더 맑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좋은 베이스는 아니죠. 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킥드럼을 땅 씻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거 밀도 있는 맑은 소리 나면 더 좋겠죠. 근데 그 소리가 그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그 인클로즈 작업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무겁지가 않고 맑게 나죠. 북처럼. 네, 그렇게 이제 이 인클로저 도어가 인클로저인데 인클로저의 어떤 재료, 즉 매트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매트가 좀 좋으면 이 소리가 조금 더 맑게 납니다. 이제 청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끈끈하고 골아픈 그 묵직한 그런 소리가 아닌 조금은 킥 베이스 같은 가죽이 조금은 더 좀 고급 가죽이다 라고 느끼는 소리의 베이스가 난다. 그러면 이제 부틸 매트를 쓰는데 효율적인 매트, 빠르게 작업을 끝낼 수 있는 매트, 스피커를 좋은 소리를 내는데 짧은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부틸 매트다. 그 부틸 매트의 종류, 등급에 따라서 인체에 무해한 것도 있고 소리의 차이도 있고 시공할 때 잘 붙는다. 다음에 뗄 때 이런 거 뗄 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트 소재 선택에 대한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매트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처럼 한 방에 붙여가지고 막 안 붙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딱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그럼 매트가 많이 들어가고 잘 붙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안쪽에 이 안쪽에 붙일 때 제일 위에 상단에 두꺼운 이제 그게 절곡되어 있는 쇠가 있고 또 중간에 또 절곡되어 있는 쇠가 바가 있고 또 아랫단에 또 동그라만 강력한 거 있습니다. 차가 들이받았을 때 치고 들어왔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강한 쇠죠. 그래 그 쇠가 하나 둘 상단에 세 군데 있는데 그 쇠와 도화 철판의 민자 쇠하고 같이 덧방으로 매트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 더 같은 매트 양이 붙더라도 더 튼튼한 인클로즈 구조가 된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질량이 높아지고 강력한 베이스, 스피커를 센 거를 또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베이스를 치실 때 그 베이스 베이스 그 스피커의 그 어떤 능력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붙일 때 그 덕대서 잘 붙이고 자그만하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포개져서 민자보다는 포개져서 붙는 게 더 좋다. 그러면 하다 보면 두 겹 된 데도 있고 세 겹 된 데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넓은 공간 안쪽에 넓은 공간이 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 바가 있고 하단에 바가 있고 위에 바가 있으니까 그럼 센터 기준으로 위에 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또 손바닥만한 거 중간에 이렇게 덕지 해주면 다 붙이고 나서 덕대서 해주면 또 좋다. 그 차이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개 붙이고 나서 밖에서 두드려 보고 똑같은 힘과 똑같은 장소에 두드려 보고 그 두드렸던 그 자리에 한 개 더 손바닥만한 거 붙이고 나서 또 두드려 보면 확연히 다른 소리가 난다. 그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쪽 이제 이게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방음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고급 방음 행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방음 행태에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막을 때 그냥 막을 수도 있고, 그냥 막으면은 벌렁벌렁 하니까 한 겹 또 떼고, 또 바깥쪽에서 두 겹, 세 겹을 떼주면 좀 빳빳해진다. 이 부분 마찬가지고, 거기서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또 있죠. 여기 이제 바를 댄다, 펜치를 댄다. 그래가지고 안팎에서 샌드위치를 붙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튼튼해진다. 매트를 더 넣고 싶으면 여기 또 더 붙여도 되죠.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가 이제 조립될 때 너무 두꺼우면 그 도화가 조립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현재 작업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많은 답들이 있고 해답이 힌트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요만큼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는 스피커를 이렇게 아데링을 대는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레진을 쳐주면, 근데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예쁘게 자르려고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소리 스피커 고면이 방사형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출력이 약한 스피커들은 안 퍼져도 됩니다. 오히려 이 모다져 있으면 방사가 잘 안 되고 지향을 받으면 오히려 베이스가 빵빵합니다. 출력이 약한 스피커들. OEM 스피커들이 마찬가지고 2옴짜리 스피커, 출력이 약한 스피커, 소리 크게 내는 스피커, OEM 스피커 스타일이 그런 경우는 이제 문짝 안에 들어가 문짝이 이제 도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도화의 크기가 그 큰 공간에 공기압을 채우기가 힘들죠. 그럴 바에 차라리 이 주변 물체에서 저항이 생겨서 스스로 이게 스피커 콘지에서 그냥 내는 직접 소리 그거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출력이 좋지 않습니까? 출력이 좋으니까 이제 스피커 에너지가 스피커가 움직이는 에너지가 도화 방음을 또 했으니까 도화의 그 공간을 울려서 베이스 양을 울림을 크게 하는 거죠. 출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OEM 스타일의 행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거는 이제 왜 나무를 되지 말라고 샀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보다 이게 좋으니까. 레진을 또 하면 되니까. 나무는 저자가판을 쓰든 MDF를 쓰든 방수 처리를 하든 한 3년 가면이나 3년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이제 점검을 해보면 비가 좀 잘 들어오는 스타일의 빗물이 잘 들어오는 스타일의 차는 살짝 약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년 써도 안 되겠습니까? 100년을 써도. 그러니까 이걸 쓰겠다. 이게 100 정도 넣을 끼고, 대충 뒤로는 한 350이나 넣을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승용차가 아니라서, 스피커 인클로저를 짤 때 그냥 직사각형으로 짤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냥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 앵글을 안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앵글을 안 주면 뒷편으로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뒷편으로 조금 더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짐 실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오디오를 달아서 좋긴 한데, 오디오의 기기 때문에 짐 실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오디오가 싫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얇게 짜고, 대신에 안쪽에 공기의 스피커 좌석과 후면 인클로즈 백, 공간이 너무 좁으면 음질이 안 좋죠. 옆으로 긴 행태가. 그래서 그 공기가 부딪혀서 바로 반사음이 발생하는 속도가 반사하고 나서 또 스피커 계속 1초 만에 여러 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캔슬이 될 수 있거든. 캔슬링.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이 벽에 부딪힌 소리와 이 벽에 부딪힌 소리란다. 그 공기가 다시 스피커 후면 콘지 쪽으로 가죠. 그때 또 스피커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뒤에 부딪혔을 때 좋은 소리 낼 수도 있고 더 캔슬이 돼서 안 좋은 소리 낼 수도 있고, 음의 압력 빵, 우리가 이제 북이 탄탄한 북을 땅 때리면 쿵 하면서 기분 좋게 에너지가 타격한 에너지보다 그 소리의 그 크기하고 질감이 훨씬 듣기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운도 좋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콩 때렸을 때 너무 납작한 폭이 돼 있다. 폭이 어느 정도 점을 콩 하려면 이 폭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납작한 폭이다. 그러면 땅 때리면 이쪽에서 울리고 이쪽에서 또 울릴 거 아닙니까? 공기 압력 때문에 서로가 울리죠. 서로가 울리면서 마주칠 때 이게 캔슬링이 돼버리면 푹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어야 되는 거죠. 넓는 게 더 유리하다. 로 웨이스로 나갈수록. 그래서 어떤 큰 북들은 길이가 저리 같은 데 가보면 길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음의 밀도를 높이고 저음의 밀도를 높이는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통 모양도 있겠지만 이게 이쪽 가죽과 어차피 두 개 다 음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이 안 움직이면 얇아도 모르겠는데 얇아도 캔슬링이 잘 안 생기는데 두 개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서브우프 박스 공간이 힘이 좋은 그 스피커인데 너무 좁으면 그러한 캔슬 발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앵글을 주면 조금 그게 나아지죠. 뒤편에 각을 이렇게 줘버리면 우퍼가 이거 달리고 각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우퍼가 여기 달렸을 때는 또 뒤가 민자라도 일단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두 개가 섰다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들어오는 신호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소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압력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물이 그 좁은 공간이니까 내부 구조물을 잘 넣어서 그러한 캔슬링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강력하고 딱딱하고 저런 스피커들은 콘지 자체가 또 이렇게 말로 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후면 인클루저 내부의 공기의 압력을 잘 채워서 그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벤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 벤트가 크기하고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또 음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얇게 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서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업하고 피스 쪼고 자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촬영은 안 했는데 헤드 유닛이 다 조립이 됐죠. 헤드 유닛이 원래는 이게 프리앰프만 넣으려 했는데 프리앰프에서 우퍼 게인이 따로 나가니까 그러고 음악에 따라서 오밴드를 조정할 수 있죠. 완전 초 하이엔드가 아니면 프리앰프가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넣으려 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리니어 파워 XO3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밴드 크로스바입니다. 이게 로패서, 서브우퍼를 쓸 수 있고, 요거는 밴드패스죠, 밴드패서. 요거는 이제 저음을 자르고, 위에 하이 고음도 잘라서 필요한 중음 영역만 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쪽 볼륨 달린 거는 하이패서. 그런 게 고음만 쓸 수도 있고, 패시브를 쓴, 중고음에 이 주파수를 맞춰서 쓸 수 있죠. 그래 주파수를 요 드라이버는 조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조정해놨고 베이스만 따로 이렇게 확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 앰프의 신호만 올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치가 여기 해당되겠죠. 6인치는 완전 저음과 고음이 안 오겠죠. 그것도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또 앞에서 바로 또 게인을 드라이버로 이게 음색을 주파수 장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튜닝할 때 되게 편하죠. 그러고 이제 고음의 소리를 좀 더 청명하고 맑게 많이 듣고 싶다 올리면 되고 이 위에 그 이퀄라이저가 있지만은 또 각각 그 서브우프의 볼륨, 6인치의 볼륨, 고음의 볼륨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 조정해서 음을 좀 좋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고급 기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헤드 유닛이 이러한 방식의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또 반달행 손톱 같은 공간도 있고 다 이렇게 질감이 괜찮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종이 재료입니다. 이게 종이 재료가 질감이 좋거든요. 종이 재료를 가지고 2겹, 3겹, 4개 발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는 공간을 이제 막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완성을 했고. 왜 이 자르는 것을 보여주느냐? 조금 전에 이제 복잡했던 좁은 그 공간에 다른 나무를 이용해서 미는 그 동작하고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면 언젠가는 손가락 다칩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남은 짜투리 나무 있죠. 짜투리 나무를 이렇게 버릴 게 아니고 이런데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제 MDF보다 야무죠. MDF 요거하고 자작합판하고 이렇게 서로 딱 부딪히면 백발백중 MDF는 부러집니다. 그 자작합판이 훨씬 더 강도가 세거든요. 무게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내부성이 좋고. 근데 MDF의 그 울림의 소리는 좀 묵직하고 묵직한 소리고 대신에 맑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자작합판의 앵콜로저의 구조의 그 베이스 소리는 MDF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대신에 맑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자작합판보다 MDF가 우리가 가공할 때는 훨씬 더 편합니다. 가공할 때 예, 조금 털려도 이 MDF가 나무가 실제 살짝 누르기 때문에 0.2mm, 3mm까지도 털려도 쪼으면 이게 딱 붙습니다. 서로가 빈틈없이 약간의 쉽게 말하면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보싱 같은 쿠션감. 근데 조금 가공을 잘못해도 잘 맞아 떨어진다. 조금 커도 뭐 이렇게 붙이면 0.2~3mm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자작합판은 0.1mm만 차이 나도 쪼을 때 빈틈이 발생하죠. 이게 강도가 야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공할 때 정밀도를 요하고 또 정확하게 조립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신에 강도가 야무다, 단단하다. 그리고 소리가 맑게 난다. 묵직한 소리는 MDF보다 조금 덜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가리를 안에 많이 대주는 이유는 뭐냐? 안쪽에 공기가 이렇게 조금 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 자체가 이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그 파워에 비해서 이 공간이 적죠. 실제 우리 그 악기들은 다 크지 않습니까? 콘드라 베이스도 우리 사람 키만 하고 킥 베이스도 이리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 서브우퍼 12인치가 붕 하는 것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이크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크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박스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센데 안쪽에서 듣기 좋은 그런 자연스러운 악기에서 나오는 베이스음을 내기 위해서는 안에 공기의 어떤 흐름과 압력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기의 흐름과 압력 조절이 좋은 소리 내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죠. 작으니까 사이즈가. 그래서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고 좀 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달라, 재현해달라 그런 의미의 구조물이 있는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홈오디오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미루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저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것을 동영상의 어떤 보는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 키많은 경우에는 베개만 이렇게 붙는 것보다 이 가운데가 텅 빈 것보다는 요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면 유리합니다. 근데 자그마한 박스 뭐 이런 거 미로행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신뢰가 여기까지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이 측면만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가도 그러한 좋은 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가 작으면 이 길이가 이 박스 내부 폭의 길이가 뭐 26이다. 그러면 10cm 정도 박거나 이러면 6cm 남지 않습니까? 20cm를 박아도 6cm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 포터의 폭, 이 폭만큼 이 박스에 떠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 포터가 10cm다. 그럼 10cm가 떠야 되죠. 박스가 포터 더 나더라도 요 밖밖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크고 포터가 큰데 좀 더 저음을 강하게 내야 되는데 이 안에 압력을 채우기 전에 이 포트가 짧으면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냥 압력의 어떤 밀도가 발생하기 전에 포트 밖으로 소리가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긴 포트를 외부 쪽으로 길게 빼갖고 조금만 박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길게 빠있으니까 포트가 길이가 정해지고 길이만큼 효과는 보죠. 근데 앞으로 쭉 빼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가 약간 굴뚝이 길어야 돼요. 포트의 그 구멍에 파이가 큰 것만큼 깊이가 길어야 맞다.
그러면 이 포트에 길이 되는데 길수록 백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구면백에. 그러면 포트의 공기 발생, 이 압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너무 밀착이 돼버리면, 이까지 들어와 버리면 바람이 좋은 소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큰 포트는 길이가 있어야 되고, 그 길이가 이쪽에 쑥 박혀버리면 소리가 잘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측면으로 박아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포트의 길이를 이 포면하고 맞게 하는 거죠. 포면하고, 혼재의 포면하고. 그냥 앞쪽에 공간이 많으면 포트가 요 박혀서 안으로 밖으로 쭉 튀어나와셔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측면으로 놓아서 포면하고 같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엘보, 기업자 엘보를 쓴다. 이 스피커가 이제 무게가 제가 볼 때는 한 10kg, 11kg 될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트를 요걸 45도로 잘라가지고, 이걸 45도로 잘라서 이렇게 칵 뜯어서 이제 90도로 꺾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공기가 부드럽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45도로 잘라가지고 붙여버리면 공기가 푹 이렇게 저항이 발생하고, 저항 발생하는 그 행태에서 소리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속도감을 너무 높인다든가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죠. 우리 포트에서도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연하게 나오게 되면 부드러운 소리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45도로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부드러운 것보다 조금 더 톤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꺾을 때 이렇게 이제 유순하게 꺾이게 되면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보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 깎아서 옛날에 종이 폰지가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행태는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죠. 이렇게 했을 때 본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드가 굳으면 살짝 수분기가 날아가고 본드기만 있으면 살짝 수축됩니다. 그럼 이게 듬뿍 발랐기 때문에 이제 뺑 둘러 본드가, 원래 이제 티탄 밴드 본드가 들어갔고 삥 둘러 본드가 있고 하면 엄청 튼튼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 뒤편에 공기가 쓸데없이 이렇게 압력을 채우기 전에 반사가 생기면 포트로 빠져나가는 그 소리도 그렇고, 공기가 반사됐을 때 나오는 반사가 소멸되기 전에 스피커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뭔가 좀 맞지 않으면 이제 캔슬이 생기면서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박스 내부에는 쏨을 많이 넣으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되고 없어지죠. 만능 엔터테이너먼트처럼 해냅니다. 쏨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근데 지금 쏨을 넣으면 소리가 탁한 느낌도 있고, 경쾌한 맑은 소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는 쏨을 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쏨을 안 넣는 대신에 쏨의 역할, 그 역할을 이게 좀 구조물이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고, 공기의 압력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많이 박혔죠. 그죠? 많이. 우리가 이게 일종의 이제 박스 내부에는 디퓨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설명을 하자면 디퓨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공기 압력 조절에, 공기 해결 능력의 상황을 좀 더 좋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게 들어가겠죠. 스피커가 꽂히면 요게 스피커 앞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요리 되겠죠. 그다음 이 소리가 스피커가 이쪽에 있고 여기 나온다. 이게 박스가 지금 이게 윗면입니다. 네, 이게 윗면입니다. 이쪽은 이제 운전석이 이쪽이고, 운전석이 저쪽이면 대각으로 조수석 뒤편에 우퍼가 놓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소리가 좀 더 푸근한 소리, 음량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태가 되죠. 공간에 발산되는 고음은, 중음은 그렇지 않는데, 저음은 이게 반사음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자의 공간에 가쪽으로 떨어져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조수석 뒤쪽 편으로 3열 시트 같은 2열 시트 뒤편에 조수석 쪽으로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가 이리 못 가죠. 그래서 이제 포트가 이쪽 편을 가. 그러면 이 박스 사이즈 외에 이만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쪽에 이제 공간에 공구 장비를 실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이 안에 조금 더 긴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요 스피커 가지고. 그러면 그거 이전에 또 그래서 이제 이래 하면 이쪽 주파수가 괜찮고 저리 하면 또 다른 쪽 주파수가 또 좋아지고 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을 뭐 우리가 단위 주파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은. 그래서 정확한 공식은 없고 이제 이 박스 속에 내부에 그 출력하고 그러고 솜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어떤 음악을 종류 뭐 한 장르의 음악만 든다면 뭐 이런 거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포트하고. 근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의 그 압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좋은 압력을 채우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원리죠. 이렇게 이제 박스 사이즈가 큰 게 아니고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공기가 좋은 압력을 채우면서 질감 있는 소리,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피커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클로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다 이렇게 삥 둘러 한 겁니다. 허범제는 안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다 됐고. 박스가 이렇게 무거워졌습니다. 작아도 이제 단단한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앰프가 이 위에 들어갈 거고, 이게 박스가 튼튼해야 앰프에 그 흔들림도 없겠죠. 이 박스가 빵빵 치면 이 우퍼 박스가 이 진동이 느껴지면 앰프가 요 위에 놓여지는데 흔들림이 있겠죠. 약간 미세한 흔들림. 그런 것들이 이제 고장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세게 치도 박스가 이게 잡았을 때 진동이 없게끔 박스 자체가 진동이 없게끔.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진동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까 나무도 튼튼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립도 단단하게 돼야 되고 본드도 튼튼하게 들어가서 굳으면 정말로 본드가 제대로 굳으면 나무가 안 떨어집니다. 나무가 이제 찢어지면 찢어지지 안 떨어집니다. 본드가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강대를 많이 댔지 않습니까? 이 보강대가 박스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렇게 공기에 이 속에 공기에 공기가 이제 이렇게 반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포트가 있으니까 포트가 없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박스가 작으면 모르겠으나 포트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포트를 통해서 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반사음이 더 많아지죠. 그 반사음이 스피커가 내는 소리와 또 반사되는 음하고 부딪혔을 때 캔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파수, 이게 어떤 로우 베이스는 잘 노는데 탄탄한 베이스가 잘 안 논다든가, 또 탄탄한 베이스는 잘 노는데 로우 베이스가 잘 안 논다든가, 또 이 어떤 음악은 또 빵빵하게 비슷한 그 악기 연주인데 어떤 음악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캔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캔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에 솜이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솜이 들어가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솜을 빼면 또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생기죠. 솜이 없으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러한 구조물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다. 솜이 있으면 솜이 그러한 또 복잡한 캔슬 현상과 음의 압력을 여러 악기 소리를 다방면으로 흡수를 해서 표출을 해낼 수 있는 융화 작용을 하는데 근데 솜이 없으면 그런 융화 작용을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솜을 넣지 왜 안 넣어? 이러지 않습니까? 솜을 안 넣었을 때는 소리의 그 경쾌함, 리드미컬함, 그 다이나믹함, 이게 가도 특징 이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것저것 희석돼서 융화돼서 좋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투명감 있는 그 소리 그리고 또 맑은 소리 이런 베이스는 또 솜이 안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솜을 빼고 작업할 때는 또 안에 캔슬링 현상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압력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은 괜찮은데 어떤 음악은 또 듣기 안 좋고 막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단점을 보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했던 보강대 역할이 그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압력을 잘 채울 수 있다. 강한 스피커가 들어가도 이렇게 압력을 잘 챙겨서 발생시켜서 이제 이 안에 기압이죠, 기압 발생하면서 포트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이죠. 튼튼하게 하고 그 안에 압력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잘라야 되겠죠. 이제 대충 이제 봤을 때 이러한 형태의 박스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스피커의 방향하고 포트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도 될 건데, 근데 박스가 이제 사이즈가 뒤로 크거나 더 크게 하면 여기 박아서 이 뒤쪽으로 길면 포트를 동그란 거를 그냥 바로 민자로 한 20cm 정도 박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포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길이가 20cm, 뭐 3인치는 16cm, 20cm 하면 될 것도, 이 큰 포트는 웬만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 하니까 이 통이 더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가게 되면 그러면 통이 좁아지면서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좁으면 또 포트 또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최적 부피, 내부 부피를 정한 다음에 이 차 내부의 구조, 또 어떻게 그 주변 기기를 설치하고 차에 짐칸에 들어갈 거니까 짐을 실는데 걸림돌이 안 되느냐, 이걸 다 고려해서 이 사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4인치와 기본적인 깊이가 필요한데 깊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4인치를 박을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드러내면 결국 이 공기가 이렇게 배질하면서 느끼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엘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좀 깊어가지고 바로 박힌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런데 뒤로 가버리면 박스 사이즈가 또 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좁아져야 되고, 좁게 해가 뒤로 가게 되면 또 포터가 들어갈 만한 이 포터의 사이즈가 이 4인치와 3인치의 소리에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박혀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도 이게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박기 때문에 이 스피커와 너무 근접되어 있고, 이 포터 그 박스 내부에 공기의 출구가 예를 들면 100에서 또 이렇게 얼마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100에서 얼마 안 떨어지고, 이쪽도 얼마 안 떨어지고, 스피커하고도 얼마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부 압력의 그 좋은 소리가 그 압력이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또 포터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그 은은한 로우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40Hz, 30Hz 이런 소리가 압력이 차서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바삭 붙어 있거나 이렇게 바삭 붙어 있으면 압력 차기 전에 공기가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려면 요 폭만큼, 그러니까 요 포터의 폭만큼 떨어져야 되죠. 요만큼 떨어져야 되고, 요도 이만큼 여기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기해도 안 되죠. 스피커 바로 측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같은 체적에서 이 4인치 포터에서 내는 특징, 포터에서 내는 소리의 특징도 살리고, 또 포터의 그 위치, 선정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했을 때는 이제 측면으로 뽑죠. 측면으로 뽑게 되면 이제 요만큼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 사이즈가 더 뭐 측면에 뽑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꼽아도 되겠죠. 위에 꼽아서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위에 꼽으면 요 사이즈가 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SUV 차는 요 방식 하면 됩니다. 아쉬운 대로 요 폭이 좀 좁아도 괜찮습니다.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이가 이만큼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비니까 이만큼 내려와도 되죠. 그런데 이 차는 좀 SUV 차가 아니고 아까 짐칸이 있고, 짐칸하고는 이제 실내하고 객백이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서 나오는 짐칸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소리를 실내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냥 울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갱쾌한 리드미컬한 그 폭발할 수 있는 그 소리가 포터에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짐칸에서 소멸돼 버리면 실내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는 할 수 없으니까 이리 빼서 이렇게 했다. 요게 아까처럼 아까 보았죠. 이게 그리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되는 거죠. 요 안쪽에 보이죠? 요 안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타가 딱 정센터 중앙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우 좌우 포타 그 출구 입구 그 기준에서 상하 좌우에
그 공간은 최적의 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그 어떤 원리, 그러니까 포타의 그 구경과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기본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도 확보하고 소리도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쓰기가 좀 선택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러한 객백이 있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진칸 쪽에 이제 오디오 기기를 넣고 우프 박스도 넣고 그 우프 소리를 실내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가정에서도 만약에 쓴다면 괜찮겠고, 또 뭐 우리 데모보드 이게 카오디오 우리 이제 테스팅하는 그 감상실에 리스닝 공간에도 이 방식도 이제 써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못 빼지, 현재 이 박스에서 아이조로 해서는 앞으로 못 빼고 위로 측면밖에 못 빼지 않습니까? 포타의 폭과 길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로 하면 또 천장으로 공기가 훅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자 쪽으로 오는데 포타의 소리와 그 콘지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시간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쿵 이런 소리는 괜찮은데, 예, 킥베이스 따락 땅 그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스피드한 사운드, 이어서는 이제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정치자 귀에 빨리 와닿죠. 그 나머지 후면백에서 일어나는 그 잔향음들은 콘지의 전면과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의 개념도 없고, 이게 가도 특징, 그런 게 가도 특성, 또 이렇게 그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박스 사이즈에 준하는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스피커에 맞는 박스 사이즈가 됐는데 포타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빼야 된다, 측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조금 전에 설명했죠. RV 차량에는 SUV 차량은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면 SUV는 위로 올라오는 더 덕이 될 수 있죠. 측면에 가는 것도 더 덕이 되고, 차량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실내에 들었을 때는 또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환경에 개선 없이 만약에 뭐 500만 원을 쓴다, 개선 없이 그냥 500만 원어치를 딱 작업비와 제품값 뭐 중고 하든 새거 하든 했을 때 소리가 1에서 100 중에서 만약에 60이 난다, 그러면 이제 작업 개선을 하게 되면 개선작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인건비, 그 작업 단계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하루 이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6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써서 60이 나고 600만 원을 쓰면 65가 나야 되는데, 500만 원 써서 60이 나는 게 이렇게 개선을 해버리면 약간의 비용만 추가하면 500 대신에 6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00만 원 더 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60이 아니고 한 75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 좋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야 기분도 좋고 차주도 좋고, 또 좋은 소리가 이렇게 막 많이 존재해야 또 카오디오의 이제 이렇게 인프라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고,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이제 단골 고객들은 친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부터 쭉 봐왔던 고객들이고, 그게 또 뭐 자주 보니까 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돈을 이리 썼는데 소리가 내 맘같이 안 나오고 이러면 그것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선을 해버리면 소리가 확연하게 단계가 올라가니까 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잘 안 하겠죠. 뭐 100만 원 더 받아가 마음으로 그 날에 이틀 3일 일할 날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또 그것 또한 또 오디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시기 한 일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오디오라는 것이 이게 깨끗한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알가리 식으로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 또한 또 이러한 작업들을 또 많이 해왔고, 또 이리 해야 좋은 소리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방법도 알고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죠. 이래 했는데 소리가 잘 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또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했는데 소리 안 좋으면 또 뭐 돈만 더 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 또 타공해야 되고 요즘은 뭐 또 안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것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작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뭐 몇백만짜리 스피커도 아니고 한 개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이엔드 그런 작업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적은 돈에 뭐 2, 300선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 소리가 확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설명을 꼭 했지 않습니까? 왜 이래 하는지 설명을 꼭 뭐 심도 깊게 더 많은 설명을 하면 동영상도 길어지고 하니까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작업을 왜 이래 해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 이제 후저 블럭이 왜 안 할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저 블럭 자체가 저항 장치이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거기에 다 저항입니다. 저항 꼭 있어야 할 때는 필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서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앰프 각각의 휴즈는 다 여기 꼽혀 있습니다. 이쪽에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터리에서 오는 그 선이 어디 쇼트 됐을 때 메인 휴즈, 배터리 쪽에 휴즈가 나갈 끼고 앰프가 필요한 전기를 빼쓰는 데 있어서는 휴즈가 있으면 일단 휴즈가 이제 좋은 전기의 저항을 이제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게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전기가 깔끔하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니까 휴즈를 거치고 마이너스 블랙을 거치고 이러면 앰프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죠. 앰프가 많을 때는. 근데 앰프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방식이 오히려 좋다. 근데 휴즈가 없으면 참 좋을 때가 많은데 그 휴즈가 안 달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파워 설명할 때 깊숙이 꼽힐 때 이게 지금 깊숙이 꼽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얇은데 깊숙이 꼽히는 것들은 이게 배선을 작게 까가지고 동선 구리선을 조금만 노출되게 까가지고 수꼽아 넣으면 구리선에 이게 무드볼트가 좋아져야 되는데 피복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중간하게 피복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꾹 눌리나니까 이제 구리선이 대략적으로 슬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통하긴 통하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출력에 문제가 생기고 음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긴 거는 확실히 깊이를 보고 무드볼트를 뽑아가지고 확인하고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안 뽑았지 않습니까? 이게 깊이를 확실히 보고 위에서 정확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면 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디오 기기가 고장이 또 나면 안 되고 붙으셔서 또 실을 때 조심스럽게 실어야 되고 신경 쓰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이제 기역자로 해서 자작 합판 튼튼한 거로 요래 해서 요 측면에 보이죠? 요 포타 여기 가는 게 요 구멍 낸 거 여유 있게 낸 거 하고 그리고 이쪽에 앰프 있지 않습니까? 요 앰프 있고 또 이쪽에 우프 앰프가 또 아래단에 열이 있고 여기 이제 나무지 않습니까? 요 기역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짐을 실을 때 문제가 이제 없고 또 앰프에 또 이렇게 공간이 좀 약간 조금 터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열에도 이렇게 신경을 썼다. 배선 이거는 뭐 그렇게 꼭꼭 묶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 또 이쪽에도 살짝 빈틈을 둬가지고 여기에 방열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짐을 실고 부딪혀더라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고려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프론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CD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그 락포더 CD죠. 디지털 인도되고 아날로그 인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억스로. 요거는 그냥 프리 앰프입니다. 억스도 있고 포밴더 프리 앰프고 여기에 이제 크로스바 겸 볼륨이 달려 있죠. 서브우퍼 볼륨 크게 할 수 있고 이제 도어의 중음 볼륨을 크게 또 내렸다 올렸다
별도로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각을 맞췄습니다. 양면 테이프 앞에 두 칸, 뭐 뒤에는 이제 한 개 해가지고 이제 각을 보고 맞춘 거고, 이쪽에 보면 이제 스피커 선이 보이죠. 나중에 여기 요 자리에 뭐 5인치 정도 중음을 닿을 겁니다. 그러면 요 프레임 그 크로스바 겸 이게 펄이 앰프락 해도 되죠. 이제 볼륨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올리면 중고음 소리가 커지고, 요거는 이제 도어의 미드 베이스. 그때 되면은 도어의 미드 베이스가 이번에 장착한 스피커 그게 조금 약하겠죠. 지금은 이제 중음 겸 뭐 점 들으니까 괜찮은데, 미드 베이스 전용을 꽂고 여기에 이제 저 중음 5인치 꽂고 고음. 그러면 이게 이제 중음 전용, 미드 베이스 전용 이제 도어에 들어가는 탄탄한 스피커 볼륨이 되고, 이거는 서브우퍼 볼륨이 되고. 서브우퍼는 이제 여기가 보면 요 이제 자 가려서 안 비는데 뭐 배선 뭐 이런 거는 별거 아닌게네. 요게 요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요 공간을 통해서 그냥 빠져 넣어서 실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한번 튜닝을 하고 이제 또 음악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